안녕하십니까. 자, 갑이 을에게 자신 소유의 X 건물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병에게 X 건물을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되기를 해준 경우. 이중매매와 비슷하죠.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근데 안 넘겨주고 병에게 매각을 하고. 자, 병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은 을에게 더 이상 X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죠. 즉 갑의 을에 대한 의무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행불능이므로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법률행위가 현재의 공정을 잃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어느 한 당사자에게 공박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려는 폭리행위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죠.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피해자 공박경솔 또는 무경함, 폭리자의 폭리의사. 폭리의사가 뭐예요? 예, 피해자의 공박 등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 그래서 폭리를 취하려는 생각, 이게 폭리행위 악의라고 부르죠. 그게 있어야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표의자인데 의사 진위가 A예요. 근데 표시는 B라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갑의 진위, 의사 A를 알고 있어요. 동의했어요. 즉, 갑의 의사에 상대방 을이 동의했다면 갑과 을의 의사는 일치하죠. 자,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면 차고 취소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 다른 말로 양 당사자 의사가 일치한 경우, 그러면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고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위 표시라고 부르는데 이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나 착오하고 같죠. 다만 다른 점이 뭐예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하고 구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모르고 있는 착오하고는 구별이 되겠죠. 자, 비진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107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즉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라고 하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비진위 표시에서 말하는 진위의 뜻, 꼭 기억하셔야 되죠. 표의자가, 즉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그대로 암기해달라. 그랬습니다. 법률상 장애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이름을 빌려줬어요. 자, 이때 을, 채무부담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따라서 이 명의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이건 비진위 표시를 할 수는 없다.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비진위 표시 규정은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위 표시인 경우, 예를 들어서 동산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 없이 포기한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위 표시죠. 이럴 때는 107조 1항 단서,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가 적용될 여지가 없지요. 상대방이 없으니까.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비진위 표시인 경우에는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허위 표시,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 자,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일 때, 그 허위 표시한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의 허위 표시를 뭐 할 수 있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서 취소할 수 있죠. 자, 108조 허위 표시가 중요한 게 108조 2항의 제3자. 108조 2항의 제3자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제3자가 누구냐?
108조 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 또는 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 제3자 있놈과 안 있놈 구별하라는 게 최근에 대단히 잘 나오죠. 가장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채권. 가짜로 돈을 빌려준 계약을 했을 때 그 채권은 가짜 채권이죠. 그 가짜 채권을 산 사람.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 가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그 채권. 이것도 가짜 채권이죠. 그걸 가압류한 사람.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랑비 어쩌는다고 자꾸 들어주세요.